혹시 요즘 밤거리 걸어보셨어요? 퇴근하고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거리가 왠지 모르게 썰렁하고 환하게 켜져 있어야 할 간판 불빛들도 많이 꺼져 있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회식, 2차, 3차 문화는 이제 정말 옛날 얘기가 되어가는 것 같고요. 대체 우리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사라지는 불빛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사장님의 한마디가 지금의 현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이게 그냥 한 분의 하소연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밤문화 자체가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생생한 증언인 셈입니다. 한때는 너무나 당연했던 풍경이 이젠 보기 드문 장면이 되어버린 것.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총 4단계로 한번 따라가 볼 건데요. 먼저 요즘 밤거리가 얼마나 쓸쓸해졌는지 그 풍경부터 보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냉정한 숫자로 현실을 확인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엔 가장 중요한 왜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변화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의 밤은 지금과는 정말 달랐거든요. 과거와 현재, 그 모습이 얼마나 극적으로 달라졌는지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기억나시죠? 2010년대 초반만 해도 퇴근하고 2차 가야지. 이게 거의 공식이었잖아요. 전국의 술집이 25만 개, 노래방이 2만 8천 개가 넘게 있었으니까요. 그만큼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는 뜻이죠. 회식이든 동창회든 마무리는 늘 시끌벅적한 술집이나 노래방이었는데 지금은요. 거리는 한산하고 사장님들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직원을 줄이고 일찍 문을 닫는 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좀 감상적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이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규모를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차가운 현실, 바로 데이터와 마주할 시간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거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왼쪽의 주점과 노래방 매출이 무려 9.2%나 감소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다른 일반 음식점들은 4.5% 감소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경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골라서 술집이랑 노래방을 안 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49만.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그냥 문 닫은 가게 수가 아닙니다. 희망을 품고 장사를 시작했지만 결국 빌린 돈도 다 갚지 못한 채 사업을 접어야 했던 사장님들의 숫자예요. 가게 49만 개가 사라진 게 아니라 49만 개의 꿈과 수많은 가정이 빚더미에 앉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빚의 무게가 평균 6,304만 원에 달합니다. 내년엔 괜찮아지겠지.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면서 버텼지만 결국 남은 건 불어난 빚뿐이었던 거죠. 폐업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라는 걸 이 숫자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놀라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자영업을 시작하면요, 3년 안에 절반 가까이가 망합니다. 100곳이 문을 열면 3년 뒤에는 52곳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심지어 서울에서만 1년 동안 호프집이 1,300곳이나 사라졌고요. 제일 많이 사라진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마포구래요. 절붐의 거리 홍대 합정에 있는 바로 그 마포구에서조차 148곳이 문을 닫았다는 건 이 현상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좋아요. 지금까지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죠. 도대체 왜, 뭐가 문제인 걸까요? 지금부터 그 원인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붕괴는요,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재난 영화 같았어요. 이걸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타격은 바로 팬데믹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예 모일 수가 없었죠.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고물가랑 경기 침체라는 두 번째 파도가 덮치면서 사람들 지갑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보던 가장 거대하고 근본적인 마지막 파도, 바로 우리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문화의 변화가 마침내 모든 것을 집어삼킨 거죠. 옛날에는 어땠어요?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다, 이게 당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워라밸이 훨씬 중요한 가치가 됐죠. 이제 저녁은 회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 내 가족을 위한 시간이 된 겁니다.
억지로 참석해야 하는 술자리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됐고 그 자리를 그냥 술 없는 점심 식사로 대체하는 회사가 늘어나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흐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풀었어요? 그렇죠. 동료들이랑 친구들이랑 다 같이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면서 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소파에 편하게 누워서 넷플릭스 켜는 게 국룰이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 자체가 외부에서 내부로, 우리에서 나로 완전히 이동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저녁 시간을 즐기지 않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 무대가 술집과 노래방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그럼 그 새로운 무대는 대체 어디일까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돈과 시간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목적지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건 소비의 소멸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비의 대이동이라고 봐야 해요. 사람들은 여전히 즐거움을 찾고 싶어하고 그걸 위해서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다만 그 대상이 이제 술이나 노래가 아닐 뿐이죠.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런 곳들이죠. 내 집 소파라는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즐기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아니면 캠핑이나 콘서트처럼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특별한 경험을 사는데 돈을 씁니다. 또 술 없이도 친구들과 재밌게 놀 수 있는 보드게임 카페 같은 곳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철저하게 나 중심의 여가라는 겁니다.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여가라는 파이인데요. 예전에는 저 전통적 밥 문화가 파이의 절반은 차지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겨우 15% 정도 작은 한 조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파이의 대부분은 이제 집에서 즐기는 홈 엔터테인먼트와 나만의 취향을 저격하는 맞춤형 경험이 맛있게 나눠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술집과 노래방의 쇠퇴, 이건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잠깐 이러는 게 아니에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회식 문화가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놀이 문화가 탄생하면서 만들어진 우리 사회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은요, 절대 예전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결국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퇴근 후 혹은 주말 저녁에 여러분은 보통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시나요? 당신의 저녁 풍경은 예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쩌면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지 그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